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어드바이저의 비트코인 ETF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중 첫 사례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보유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보시죠. 모건 스탠리는 최근 약 1만 5천 명의 어드바이저들이 고객에게 비트코인 ETF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는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업계는 현재 대형은행들이 수조 달러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ETF의 움직임도 흥미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테라 캐피털의 코스모장은 비트코인 ETF는 올해 들어 꽤 많은 자금이 유입됐지만 대형 발행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체 유통량의 10에서 15%만 콜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주목받지는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 호재와 악재가 계속되면서 폭락과 폭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인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코인이라는 게 그래요. 가치라든지 가격 같은 것들 이런 걸 계산하고 전망할 도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대부분 수급에만 의지를 하고 있고요. 내재적인 가치를 측정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겠죠. 이번에 덕으로에서 나온 이 내용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뉴스라고는 보입니다. 가격을 전망한 것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한 작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런 코인 시장을 둘러싼 변수를 중심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최근에는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이 조정을 받은 계기를 살펴보면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약간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봐도요.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다소 둔화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디지털 금이라기보다는요. 전통적인 위험자산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전반적인 시장 변수가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당장 가장 큰 이슈라면은 역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 미국의 7월 실업률로 이른바 3회 법칙이 발동됐다는 둥, 그래서 연준이 당장 긴급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낮춰야 한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까지 보기는 다소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고 안심만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미국 경기의 둔화를 가리키고 있는 건 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그런 지위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고금리 고물가 시기를 잘 넘기고 있긴 하지만요. 어찌됐건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건 CNBC에 나온 기사인데요. 실제로 미국 쪽에 있는 하우스들, IB들도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JP모건, 올해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을 기존 25%에서 35%로 높여 잡았고요. 골드만삭스도 15%에서 25%로 높였습니다. 이 두 곳이 의견이 맞는 때도 있구나 싶기도 한데요. 여기다가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워낙 고공행진을 이어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역시 지정학적인 리스크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큰 타격까지 주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중동 전체로 더 커지게 된다면은 이때부터는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흐름은 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거는 CNN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마스의 1인자가 이란 수도에서 살해됐죠. 이란의 보복의 계기를 준 거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섬을 넘은 거는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란이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준 셈이기도 한데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현실화가 된다면요. 전반적인 금융시장, 코인시장 전부 다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꼽자면요. 미국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있습니다. 저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유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고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요. 많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거는 ABC 뉴스에 나온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발언이 많이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하면은 암호화폐와의 연관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부정적인 입장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여전히 조금 미지수이긴 한데요.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도 미국 대선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요, 코인 시장을 둘러싼 환경 자체는 예전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코인은 특별히 더 위험한 게요, 적정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마땅치가 않은 데다가 변수에도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많은 변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꼭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드셔야 하겠다면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